네, 계속해서 중동전쟁 21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네타냐후의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그리고 미사일 개발 능력을 사실상 제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논쟁이 있을 만한 의제거든요. 이게 진짜 핵 능력이 다 없어졌냐? IAEA는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던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그 드론이라고 하는 거 다 소진하고 없앴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좀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쟁하고 논란이 있을 이 의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우리 성과를 먼저 확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어찌됐건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략 목적이 조금 다르다라는 좀 약간 계속 충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주장에 좀 발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전쟁 목적에 위해서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과 그 비대칭 전력,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했던 해군 전력들을 다 없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거와 좀 다르게 계속해서 뭔가가 더 있는 것처럼 하고 더 공격하고 전쟁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번 좀 극대노를 하면서 생산 시설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 어느 정도 그 분위기 맞춰주는 측면에서 그래 다 맞다 미국이 한 거 다 맞고 우리는 승리의 요건은 채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을 맞춰주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출구 전략 같은. 출구 전략을 지금 아직 그걸 확정한 건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 이란 전쟁이 최대 석 달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나온 이 보고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은 줄었는데 드론 전력이 여전해서 석 달은 더 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판단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무기 소진 그 실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쉽지 않죠. 이건 지금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전쟁이고 종전에 대한 열망이 엄청 세잖아요. 특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판이하게 다른 게 이제 여러 나라가 원유 때문에 지금 경제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이 무기 소진 상태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건 비싸잖아요. 그리고 미국 미사일도 비싸고 방학 미사일도 막 수십억씩 하는데 이란이 지금 저가의 드론을 가지고 그 템포를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대량 수거했지만 소진했지만은 아직도 드론이 많다. 그래서 이란이 그 저가의 드론을 가지고 템포를 조절하면서 자기 목적들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으면 전쟁을 너희 맘대로 일으키고 정말 쏟아 부을 대로 불어가지고 파기를 시켰는데 너희 맘대로 빠져? 너희 이 대가 없이는 못 빠져. 이게 물고 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중국이 이란에 힘을 좀 실어주는 건가요? 이런 일종의 목소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오늘 이제 그 네타냐후가 이제 조기 종전을 이야기했더니 바로 이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을 섬멸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찍 끝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해서 오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전쟁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단순히 승리했다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런 전력이 그러면 아마 저는 일주일 정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강한 공습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이런 드론 능력, 그 비대칭 전력의 능력을 상당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안 그러면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것이 나 이렇게 아직까지 능력이 있어 전쟁을 더 끌 수 있어라고 계속 하게 되면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을 승리했다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공격이 오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히 열린 것도 아니고 이게 비대칭 전력이 아직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아직도 이런 우리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모즈타바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적들의 안보를 빼앗아야 한다. 적들의 안전을 박탈하고 모든 동포에게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계속 건강 이상설이 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건강 이상설이 나왔지만은 전쟁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고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야, 저렇게 일거에 그냥 지도부가 괴멸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템포로 저러면 할 수 있을까? 이게 이란의 특징인데 이 혁명 수비대라는 거는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 이슬람 그 최고 지도 세력을.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면서 사실 뭐 그 보유부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를 유지하는 거. 그래도 내가 아프고 있지만은 우리 혁명 수비대는 멀쩡하다. 우리를 지금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예. 이건 안 된다. 내가 지금 아파 있지만 내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예. 내가 한마디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메시지는 내 외부의 적들의 안전을 박탈하고 네. 모든 동포에게 안보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페제스키안 대통령한테 간첩을 색출하라라는 지시가 나왔고 네. 한 5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체포된 그 시민들의 인원이 500명 정도. 될 거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그 내부 축출하고 안정화를 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비대칭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정면 돌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강대강 아니면 자기네들이 전력을 갖고 부딪히는 걸로는 이 전선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안정감을 우리가 뺏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카타르나 이런 국가에서는 이 드론이 상당히 소리가 난다고 난답니다. 그러니까 윙 그 소리가 윙 나겠죠. 소리가 저거죠. 나면서 와서 그러니까 옛날에 독일의 전투기가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서 그것만 떠도 이렇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 덩커르크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드론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비대칭전이 쓸 수 있는 심리전 고도의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그 적국의 안정감을 뺏어라. 그러니까 그 일상의 안정감을 뺏고 이렇게 하는 면도 있고 지금 아시는 대내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하신 또 이렇게 민중봉기. 민중봉기 그것도 분란전 반란전이거든요. 그것도 비대칭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을 심어서 어떻게 보면 게릴라 보통 CIA나 FBI가 보통 그 국가 전복을 위해서 반정부 세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이 비대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하고 전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런 분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적국의 시민들의 안정감을 뺏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대분란전이죠. 그러니까 간첩 세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꾸 국가 분란을 일으키고 인지전을 하는 민중봉기 세력을 이제 싹을 자르는. 그런 그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독 형식이긴 하지만 모즈타바의 메시지가 나왔고요. 이란이 쿠웨이트의 정유시설까지 이틀 연속 공격을 하면서 걸프국 인근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계속해서 직접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의 반응도 상당히 강경해서 이 전선이 계속 번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외무장관들 모여 있는데도 그냥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네네. 분위기를 깨버리고 네. 이런데 사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가 당한 만큼 비대칭 돈을 안 들면서 이걸 컨트롤하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핑계대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 정유시설은 공격하지 말라 했다. 이 출구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 이란이 묶이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네가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 지금 너 마음대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이쪽 저쪽 교대하면서 정유시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그 처음에는 야 이슬람 세계 단결하라 대동 단결하라 끔찍 안 하다가 이제 그 정유시를 공격하니까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참으로 전쟁을 누가 끝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란 측이 더 지금 키를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해서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의 이제 정유시설, 가스전 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먼저 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가 더 이상 가스전 공격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 얘기를 들은 걸까요? 네, 당연히 들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왔죠. 처음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뒷얘기는 좀 조율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섞이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율을 하고 공격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굿캅 배드캅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조금 더 길게 끌고 싶어서 공격을 했고, 근데 아마 그냥 공격을 하긴 자기네들도 위험하다는 걸 알아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산 시설을 공격할 거다라는 걸 알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조율이 진짜 있었다면 생산 시설을 때린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거절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겠다 하니 그러면 생산 시설을 타격하더라도 정말 그 생산 시설이 불능화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폭등하고 그냥 폭등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 시설을 때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 고유가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멈추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르무즈 협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막힌 게 뚫리면 유가는 내려오죠. 근데 생산 시설을 맞으면 생산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복구에 시간이 걸리니까 고유가가 유지가 되죠. 지금 카타르 에너지에서도 발표한 게 지금 생산 능력이 17% 줄어들었다 이 공격으로. 근데 지금 복구가 어떻게 될지 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5년 동안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17%가 낮은 생산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LNG는 양이 줄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수요 공급에 하면 당연히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용 LNG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우스파스 어떻게 보면 LNG 단일 광구로선 제일 큰 저장이 있는 데거든요. 그걸 공격했고 이란도 그거에 맞춰서 라스라판 그러니까 카타르 LNG 시설을 때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쿠웨이트 이런 생산 시설까지 때리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좀 프리로를 준다 그래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유가가 지속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선은 그러니까 중간 선거뿐만 아니라 대선도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역대 선거에서 다 재선을 못하고 단일 선거 딱 한 턴만 하고 진 대통령은 다 물가를 못 잡아서 다 졌었는데 석유값이 그렇게 올라서 통제가 안 되면 물가는 당연히 인플레는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제 재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두 번째 term이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중간 선거도 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막는 거라서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는 분명히 이걸 그린라이트를 주진 않았을 겁니다. 조율을 했다면 마지막에 통보를 듣고 그 생산 시설을 불능화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강도를 조율을 했겠죠. 근데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격이 이렇게 지속되니까 이란한테 경고를 했죠. 니네들이 생산 시설을 또 때리면 너네들을 괴멸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좀 했죠. 니네들이 그렇지만 이란 너네들이 생산 시설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네들의 생산 시설을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도 그렇게 못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세게 워딩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통령도 나와서 공식적으로 우리 석유 생산시설 때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상공에는 오늘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포착돼서 눈길을 끌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미군이나 이스라엘 전투기랑은 다른 형태라고 하던데요. 제가 해군 출신이라 정확히는 얘기 못하겠는데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봤어요. 공군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미라지 전투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2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지금 전쟁 자제하라 이란에 권고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카타르나 뭐 UAE 또 공격하니까 카타르나 UAE 쪽에서 출격한 미라지 전투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내일쯤이면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되면 전장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이제 드디어 그 미국이 그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했다 이란에 거기에는 F-15나 F-35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그거보다 다른 전투기가 참여했다는 거는 유럽에서 이제 출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걸프 국가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공중까지도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지금 트럼프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분기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전국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이게 이제
전쟁을 중지하기도 이제 맘대로 쉽지 안 않은 지죠, 그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한 전투 상황인데 옛날 네. 같으면 유엔이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중재하고 그랬는데 지금 당사자들이 뭐 전쟁을 끝내겠다 둘이 한다거든. 상대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중재국이 없을 때 이 전쟁 양상이 굉장히 힘들고 오래 간다는 얘기죠. 이게 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원하는 바하고 거꾸로 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미라지가 프랑스제 전투기인데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중동 국가가 운용을 하는 그런 네, 카타르 네네.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하고 백국이 네. 이제 운용을 하고 그럼 있죠. 다른 걸프국들이 서로 좀 눈 감아주면서 약간 출격을 시키는 걸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중동 국가들,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고 UAE는 미국과 같이 해서 참전을 하겠다는데 아직 다른 국가들은 그 참전 그렇게 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뭐 출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앞서서 이제 네타냐후가 그 이란의 핵시설, 네. 미사일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섬멸했다. 사실상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오늘 미군의 F-35 이 스텔스 전투기가 피격돼서 비상 착륙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란의 방공망이 아직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의아하죠. 예. F-35는 스텔스기란 말이죠. 그래서 방공망이 살아 있어도 찾기 힘들어요. 살아 있어도 찾기 정상적인 힘든데, 상태여도. 근데 참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미군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또 이란에서는 격추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제 상황도 보도가 부정확하게 많아요. 심리전이 아주 굉장히 세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예. 그래서 보면은 내일쯤은 나타나겠지만은 지금 저게 지금 이란이 공개한 그러니까 저게 그 이제 이 격추하는 저거는 이 이란의 항공기 말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레이더 예. 전파를 보내서 부딪혀 오는 걸로 해가지고 예. 레이더 스크린에 이제 그 크기를 보고 판단하고 네. 추적하고 하는데 저거는 그야말로 적위선 탐색기라고 인프라레드 요걸로 찍은 것 같아요. 형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예. 저거는 어떻게 적외선 사실은 탐색기? 예, 저게 지금 정확한 실물인가 이런 좀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 아직까지는 저걸 예, 그래서 이란의 F-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F-35가 격추된 사례는 거의 근데, 없거든요. 어쨌든 미군도 그 피격이 된 사실 그리고 비상 착륙한 사실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비상 착륙했다는 건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격추했다고 하면 그건 완전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든. 그래서 말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네. 그런데 저거를 스텔스기를 저 정도로 격추했다는 건 진짜 방공망이 멀쩡하다는 거고 사격 통제장치도 출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스텔스 기능이 있을 텐데 저렇게 형체가 또렷하게 저렇게 또 나타나는 것도 좀 의아하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스텔스는 정말 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항공기가 아니겠지, 새떼 아니야, 뭐 새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저 정도로 뭐 나타났으면 뭐 저것도 좀 안 맞는 네. 얘기고. 이게 한 대 가격이 뭐 1,500억 원 하는 미군의 최고 가치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보를 더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란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운용하는 미사일 358이라고 하는 걸로 요격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배회형 지대 공 미사일이거든요. 배회형이요? 배형, 그러니까 공중에 드론처럼 떠 있다가 열 추적을 해서 가서 부딪히면서 떨어뜨리는 미사일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방공망을 다 형해화 시켰다고 생각해서 저공 정밀 폭격을 하고 있답니다.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F-35도 그렇고 F-15도 그렇고 저공으로 나가서 자기네들이 육안으로 식별을 하면서 타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공격을 할 미사일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는데 그래서 이게 저까지만 그 배회형 미사일 지대 공 미사일이 뭐가 좋냐면 이게 낮은 상공에서 있다가 이제 저속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열 추적을 해서 가서 날아가서 딱 하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은 F-35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저속으로 자기가 조종사가 식별을 하면서 완전히 정확한 정밀 타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란이 지금 뿌려놓은 그 배회형
그 요격 그 지대 공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진 거 아니냐. 왜냐면 이란은 자기네들이 그 미사일 358로 격추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된다면 조금 이게 좀 획기적인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는 미국의 공격은 레이더 기지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형용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전폭기로 다 저공 비행을 하면서 완전히 그 쓸어버리는 그걸 했는데 이제 그 작전을 알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탄도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레이더망으로 못 쓰는 상황에서는 지금 말한 값싸지만 저공으로 배회하다가 하는 요걸 해서 때릴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스텔스도 잡을 수 있는 게 열추적으로 가서 때리는 거니까 이게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이란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미국도 이제 전장에 있어서 좀 전술이나 교본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저비용으로 미국과 싸우는 이런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와해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공 타격하는 걸 막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생겨서 지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란이 여러 주장하는 대로 했다면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이고 이 스텔스 기 중에 F-22가 있고 F-35가 있는데 F-22는 완벽한 거의 스텔스기고 랩터는 이 F-35는 가격이 싸요. 그보다 훨씬. 그래서 이게 훨씬 싼데 1,500원. 우리도 이제 우리 공군에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를 이렇게 요격시킬 정도로 되면은 이건 상당히 전술이 바꿔줘야 되는 거의 뭐 이런 다른 상황을 갈수 있어요. 나라의 군사 전술에도 앞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렇죠. 엄청난. 그런 우리도 사례군요.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깜짝 놀랐겠네요. 자, 그런데 이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총 2,500만 배럴 규모의 그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이제 했는데 그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했는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그 조건이 뭐였냐면 천궁2 요격 미사일하고 이걸 바꾸기로 했단 말이죠. 그거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천궁2가 필요한 상당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보시나요?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대비된 미사일 2개가 있는데 그 대공 방어용으로 미국의 패트리어 3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 사정거리하고 고도하고 약간씩 틀려요. 미국의 패트리어 3 같은 경우는 100km 사정거리에 고도는 40-50km.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50-60km 이 사정거리에 고도는 10에서 한 20km 정도. 고도가 틀려요. 그런데 가격에 있어서는 또 월등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미국 거는 뭐 5-60억 돼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게 확인됐고 또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제 그 받으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사용을 했는데 비교가 된 거예요. 공교롭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에 이라크까지 다 계약을 해놨어요. 순차적으로.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 시험 평가를 했지만은 실전에서 사용된 거예요, 이게. 이번에 공교롭게 사용됐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팩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 명중률이다 하는데 천궁은 96%가 맞다. 그래 깜짝 놀란 거죠. 이 금세 소문 나니까 지금 뭐 사우디나 이라크 또 추가적인 나라에서도 뭐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일단 UAE는 제일 먼저 도착했고 그래서 우리 더 달라. 내가 시험을 해서 확인했다. 그러니까 실물 이제 교환이 될 이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란의 공격을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게 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UAE 입장에서도. 이런 전시 외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외교 문제도 잠시 후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 이란 전쟁이 이렇게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장기화 조짐도 계속해서 보이면서 네타냐후가 지상전의 필요성을 또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기 종전도 가능한 것 같다 했다가 또 지상전 가능성을 언급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상전도 할 수 있는 전력이 배치가 돼야 그만큼의 레버러지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전 파견을 할 생각이 없어라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또 한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상군 파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찌됐건 지상군 파견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레바논이 전선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란은 어찌됐건 그게 그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써서 그러니까 대리전 세력을 써서라도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미국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전쟁을 더 끌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이 전쟁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보급이나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이것은 하나의 이란을 더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지상군 파견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또 레바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지금 그 지상군 작전을 하고 있으니 그거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가 앞뒤 말이 좀 바뀐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어느 곳에도 병력, 지상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타냐후하고 트럼프가 계속 이게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엇갈리게 했다가 네. 또 네타냐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따라서 하고 예.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절대로 어디에도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전에는 있어도 내가 얘기할 수 없다. 물렁 좀 이랬는데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지상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상군을 전면적으로 투입하면 전쟁이 안 끝나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갈급한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의 명분이 핵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핵물질 아직 축출을 못했단 말이죠.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하려면 축출하려면 특수부대가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가 투입되려면 스텔스 헬기 뭐 이런 것 있어요. 특수부대용으로 그런 걸 투입해가지고 정말 핀포인트 타겟 돼가지고 가서 축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지상군 투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 통항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이란 그 해안에 깔린 지하 동굴이나 지하 함정 대피소 이런 거는 지금 이란은 요새화하고 있어요. 거기 자기들은 위에서 다 이 동굴에서 보호해주고 밖에 지나가는 것만 지금 공격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공격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엊그저께 뭐 그 GBU 또 퍼부었잖아요. 네, GBU 벙커버스터. 71을 벙커버스터를 그래가지고 네.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 은닉하는 전술이 북한하고 비슷해요. 북한도 지하함정 대피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데를 공격하고 다 제거를 해야 해협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지상군이 또 필요하거든. 예.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지상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륙 계속 강습 가고 있 강습항단이 네.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특수전 요원들이 많이 이제 승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전면적인 지상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특수 목적을 위해서 네타냐후나 트럼프나 본인의 말도 엇갈린 데다가 서로 엇갈리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네. 그래가지고 지상전 투입은 아직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사실. 네. 근데 갈 수 있는 병력은 지금 내일 정도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렇죠. 이제 한번 어떻게 운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얼마 전에 영국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만에서 중재를 나섰었는데 네네. 합의 직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전쟁 전에. 네. 전쟁 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도 이란에서 획기적인 안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오만도. 네네. 근데 그게 이야기가 이미 얘기가 났습니다. 공습하기 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도 핵 협상이 제네바 1차, 2차, 3차가 진행되고 막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쿠시너나 위트코프는 그러니까 미국 측 그 핵 협상자들이죠. 본인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는데 오만에서는 아니다. 조금 좀 진취적인 것들이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지금 오만에서 하는 얘기가 뭐 거짓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아마 전쟁 전에 외신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만에서는 협상 가능성 높다. 지금 획기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거는 뭐 여기서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라 이미 전쟁 하루 전에 사실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당연히 이거죠.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를 보고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미국 내 안에 있는 그 내부 인사들도 다 이 전쟁의 시작인 그 명분, imminent threat, 그러니까 즉각적인 위협은 없었다. 그리고 뭐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한테 그렇게 위협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아마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정권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밝혀지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 특검을 해서 밝히지 않는다면 밝혀지지 않는 일인데 지금 모든 전문가들도 좀 의아한 부분은 내부에서도 그런 즉각적인 위협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이란이 미국을 치려면 몇 년은 걸린다 이런 보고가 그런 보고들도 다 거기서 안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정황 증거로도 우리가 그 내부는 암상자에서 모른다 하더라도 해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만이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제거하면은 다 끝난다라고 이제 트럼프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설득이 먹혔다. 그게 이제 오만의 얘기인데 오늘. 네. 근데 네타냐후,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네타냐후 오늘 그 두 번째 기자회견인데 이것도 물어보니까 네타냐후는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이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이게 사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내 분위기 보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가고 있어요. 왜 했느냐? 그 핵무기 개발한 것도 아니고 옛날 이라크전 때도 뭐 핵무기 개발했다 다 퍼부었는데 결국엔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 같이 지금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측근이라는 사람이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짜뉴스 같이 판명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 발뺌하려고 이제 안달이죠, 이제. 내가 맞았다, 네가 맞았다. 뭐 네. 그렇게 하면서 전쟁 명분을 이제 합리화하려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커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외교 이야기를 좀 끝으로 해보면요.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해서 이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걸 이야기를 할까 좀 저희도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은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제 군사 개입에는 좀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다카이치 외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갈 때 이게 역대급으로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찬 그다음에 만찬 그 정상회담에서 되게 긴 시간을 계속 함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설득과 요구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선방을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다들 촉각이 됐는데 나름 선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란 니네가 미국 너희가 얘기했던 명분 이란 핵무기 절대 반대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무기화해서 막는 거 반대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군사적인 것은 그 헌법, 자기네들의 그 평화헌법 7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기 안보가 직접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뭐 10조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3조 되나요? 그 돈을 패키지로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석유도 우리가 수입하겠다라고 다른 얘기를 이렇게 했어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그냥 받아줬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기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지만 지금 초장에는 그래도 나름 다카이치 총리가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상당히 그 파병이라고 하는 직접 언급을 듣지도 않고 본인도 파병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넘겼으니 나름 선방한 외교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지켜본 것은 이제 과연 우리한테도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하고 일본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오늘 이란을 규탄을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스탠스냐? 근데 오늘 보도가 나온 것이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기여 방안 그것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주요 우방국들하고 긴밀히 소통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앞으로? 그래서 청와대는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네. 미국에 협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역할 분담이 되면 적극하겠다. 그러나 전투 분야에는 우리가 참전이 꺼린다 이런 걸 내심 이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미 동맹은 또 그동안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을 또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란이 정말
이 원유 공급이 안 되면은 호르몬 막혀가지고 안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피해가 많잖아요. 미국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사실 산유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기름하면 안 나는데 그래서 동맹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공동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없이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우리는 당황하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미국이 어떤 작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 아직 여기에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유럽에서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야 거기 지금 가면은 호르무즈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거기 뭐 화약고를 들어가는 거 네.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처음에는 종합 검토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우리는 그러나 이제 정상회담을 막두고 그냥 맞닥뜨리니까 이제 말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런 신중한 모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협력할 게 있으면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